생활과 관련 정책에 관심을 지닌 연구자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신영미입니다. 본 방송은 실시간 줌 방송으로 현재 한부모님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방송은 약 50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한부모님들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 Q&A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마이크는 일괄적으로 음소거 되어 있으니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질문에 답변해 주실 패널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또 줌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부모 가족회 한 가지 장희정 공동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유미숙입니다. 네, 두 패널분들의 인사를 들으니 왠지 든든하네요. 먼저 이 방송 순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7월에 한부모 가족회 한 가지 유튜브 채널의 시리즈로 첫째, 한부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지원과 혜택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 주거 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된 바 있습니다. 이 영상과 관련해서 한부모님들께서 사전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사전 질문에 대해서 두 패널분들께 답변을 듣고 다음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사전 질문 받은 것을 함께 살펴보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756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아이의 엄마입니다. 큰아이는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고 두 아이는 초중학생입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면 걱정되는 부분이 아이들은 크고 저는 항상 제자리 걸음인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 다음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걱정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20살이 된다고 그때부터 취업이 되어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대학 등록금도 그렇고 지원이 끝나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래서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어요. 주위에서는 좀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의 끈을 놓을 수 없네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아서요. 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장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이 셋을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들어가는 자녀가 있고 또 초등학교, 중학생 자녀가 있다 보면 한부모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대학을 들어간 경우는 만 22세까지 한부모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큰아이에 대한 부분도 졸업을 할 때까지는 한부모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초등학생 아이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는 마지막 자녀가 나이에 맞춰서 한부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이들이 2명이 다 성인 자녀가 되면 그 자녀를 제외한 어머니와 아이와의 둘만 한부모 가족 지원에 받으실 수 있는 소득과 연결되어 있는 소득이 적절하시다면 지원을 끝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계속 앞으로도 어떻게 살 것인지 저희 스스로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큼에 따라서 나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직장을 좀 찾아야 되고 안정적인 주거를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8432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두 번째, 안녕하세요. 정말 알고 싶었던 부분들에 대해 알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임대 아파트 거주할 경우에 소득 초과 시에 할증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PPT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기준이 나와 있죠. 본인이 그 임대 아파트 몇 평에 들어갔는지 소득 기준은 얼마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시고 뭐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내지는 70% 이하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100%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소득이 그때 당시보다 10% 초과 30% 이하일 때는 10% 정도가 이제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30% 초과 50% 이하일 때는 20%가 또 할증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1년에 5% 보증금하고 월세가 5% 인상되는 것과는 별개로 소득 초과시에
소득 초과 시에 본인의 소득이 얼마나 초과되는지, 처음에 진입할 때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서 10% 내지는 20% 이렇게 또 할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떨어지고 뭐 집에서 나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정말 많이 오르지 않고는 걱정을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PPT 보시고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PPT를 보시고 가구 소득이 올라가면 일정 비율로 요금이 조금 상승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이제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하나공룡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저는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번에 아동수당을 10만원씩 더 받고 있어요. 나이로 금액을 올려주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나이가 넘어서 10만원만 더 받고 있거든요. 나이 제한이 없으면 아이들 학원을 보내는데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장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사실은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나이를 하시는 건지 아이들에 대한 나이를 말씀하시는 건지가 좀 명확했으면 더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어머니 나이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2020년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주시면, 예, 원래 2020년에 한부모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하고 만 25세 이상의 그냥 한부모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21년에 여가부에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그대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그대로 있고 25세부터 만 24세까지 청년 한부모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만 35세 이상인 한부모로 이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앞에 거 잠깐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아동 양육비 작년만 해도 올해 4월까지만 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지원을 받으신 생계비를 받으시는 한부모들에게는 아동 양육비가 없었습니다. 한부모 아동 양육비를. 근데 올해는 10만 원씩 더 지급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질문이 저는 이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0만 원을 더 받고 계시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무슨 기준이냐, 누구의 나이 기준이냐, 이건 어머니의 나이의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부모님의 기준. 그리고 만 25세하고 만 34세 미만인 이하인 경우 또 자녀 나이로 5세 이하냐 또 6세부터 18세 이하냐에 따라서 추가 수당이 있는 거죠. 아동 수당이 10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기준으로 되어 있는가 마지막 장 넘겨주시면요. 예. 사실 한부모 가족은 1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잖아요. 근데 부모의 중심으로 지금 부모의 나이가 몇 살이냐를 두고 아동의 양육비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누구냐가 중요하기보다 아이가 누구, 아동이 그 나이대에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부모이신 모든 우리가 아동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가 그걸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랑 같이 줌으로 들어와 주신 많은 분들이 힘을 좀 모아주시면 이게 아동 중심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4791번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매입 임대에 살다가 자녀가 다른 지역 청년 임대로 바뀌었습니다. 청약통장 공유할 수 있나요? 네, 이 질문은 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약통장은 개별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임대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가는 경우에 청약통장을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임대주택에 당첨됐다고 해서 그 청약통장을 다시 못 쓰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만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청약통장은 공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 자녀가 어려도 청약통장을 가입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자녀가 너무 어린 경우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셔도 별 그렇게 효용은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생 나이쯤 돼서 가입을 해주시면 아이가 성년이 딱 됐을 때 19세가 됐을 때 만약에 임대주택을 받는다 그러면은 5년 무주택 그게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등학생 1학년 정도 되면 그때 청약통장 가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어릴 때 그 부모님이 본인 통장 가입 안 하시고 아이 이름으로 가입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경우는 예, 그렇죠. 부모님 집이 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답변뿐 아니라 꿀팁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5번째 질문입니다. 9054님께서 주셨고요. 자차 아반떼 2000년식이 꼭 중고로만 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새 차는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장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동차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희 때랑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차가 있어야 아이들과 갈 수 있는 곳도 많고 아이들 교육도 좋은 곳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었지만 여전히 정책은 옛날 정책으로 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다음 거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예. 자동차는 작년에는 1600cc 이하 그리고 10년 이상 된 자동차만 가질 수 있었어요. 한부모들이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2000cc 이하 그리고 10년 이상의 자동차 5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가질 수 있게 좀 확대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작년과 올해 똑같이 그 자동차가 생계용이라면 아무 문제 없이 증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웅진포유이나 뭐 이런 곳에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정수기 코디네이터를 하시려면 그 정수기 필터를 다 들고 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거나 아니면 그걸로 생계용 야채 장사를 하신다. 자동차로. 뭐 이런 경우는 자산으로 평가가 돼서 그렇게 잡히지 않아요. 근데 평상시에 한부모들에게 자동차를 자산으로 잡아주진 않거든요. 월소득으로 잡기 때문에 자동차 새 차를 2000cc상을 사신다면 한 달에 1,500만 원씩 다 그렇게 월소득으로 잡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국민적인 정서로 보신 것 같아요. 저소득인데 새 차를 가지고 다닐 정도라면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바뀐 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정책도 저희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중고로만 현재는 꼭 중고로만 사야 하는 거죠. 새 차는 그 운영비, 유지비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새 차를 가지고 다닐 정도면 저소득이진 않다라고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준이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 500만 원 정도 네. 되는 그 금액 안에서 꼭 아반떼라기보다는 사셔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기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로 인해서 직장에서 대우를 해주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직장에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의견인데요. 한부모가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아이들과 살려고 하면 여러 혜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이들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부모 가족을 바라볼 때 좋은 모험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들어보니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문득 떠오르는 것이 혹시 한부모 가족의 한 가지의 담담하고 당당하게라는 구호가 이런 인식들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저희 1년 반 만에 이사를 하고 처음으로 뒤에 배경 보이시죠? 담담하고 당당하게를 다시 슬로건을 부착하게 됐습니다. 담담하고 당당하게는 사실은 늘 제가 한부모 사업을 하면서 좀 고민이 있었어요. 왜 한부모인 분들이 당당하기 어려울까?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 예전에 민우회 대표셨던 대표님께서 저희에게 강의를 오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어떤 거든 어려움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당당해질 수 있다. 그 말에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내 어려움, 내가 힘겨운 걸 당당하게 받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당당할 수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한국한부모연합하고 같이 회의를 가서 제안을 했고 지금 한국한부모연합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똑같이 담담하고 당당하게라는 슬로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구호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됩니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당당하게